침략군은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척박한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참혹할 정도로 막대한 피를 흘렸습니다. 수개월이라는 긴 시간과 셀 수 없이 많은 수천 명의 병력이 희생되었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모든 끔찍한 대가가 2026년 여름 대공세를 위한 완벽하고 견고한 군사적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만함에 빠진 적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전선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자만하며 다가올 거대한 공격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계산은 시작부터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빼앗겼던 자신들의 정당한 영토를 거침없이 되찾았고, 철옹성 같았던 침략군의 남동부 최전선은 불과 한 달 만에 흔적도 없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앞으로 100년 동안 수많은 전략가와 군사 역사학자들에 의해 교과서처럼 깊이 연구될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승리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우크라이나가 왜 하필 지금 이 결정적인 시점에 거대한 반격을 선택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모든 치밀한 전략적 이유와 경이로운 전술들을 하나씩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하고 거대한 전술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압도적인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약 한 달이라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짧은 기간 동안 무려 400제곱킬로미터, 즉 154제곱마일에 달하는 방대한 영토를 성공적으로 탈환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의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1월부터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시작된 이 체계적인 작전을 통해 이 거대한 영토와 함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8개의 정착촌을 침략군의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2월 23일에 이러한 눈부신 전과를 발표하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지역의 해방과 승리가 다가오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수년 동안 고착화되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전선이 단숨에 뚫린 이 경이로운 성과는 현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모든 압도적인 성과는 우크라이나 공수부대와 곁에서 함께 싸운 인접 부대들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린 협동작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복잡하고 정교한 전술의 핵심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크라이나군은 가장 먼저 최첨단 무인 항공기, 즉 드론 편대를 대규모로 투입하는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한 하늘을 가르고 나타난 수많은 드론들은 침략군의 견고한 방어선과 무거운 중장비들을 하늘에서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파괴했습니다. 적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막강했던 화력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 그 직후 고도로 훈련된 보병과 무한한 기동력을 갖춘 기계화 부대가 신속하게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혼란과 공포에 빠져 흩어진 남은 잔당을 아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소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는 아군의 소중한 생명과 피해를 극도로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진영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현대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매우 강력하고 지능적인 군사적 움직임입니다. 이번 대규모 반격 작전이 지니는 진정한 군사적 가치는 단순히 지도상에서 되찾은 영토의 넓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반격이 뚫고 들어간 정확한 위치가 전략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군사 전문 매체들의 심층적인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2026년 대규모 압박 공세는 주로 올렉산드리우카 방향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군사 지정학에 익숙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처음 발발하던 해에 인구가 4,000명도 채 되지 않았던 이 작고 조용한 농촌 마을이 대수롭지 않은 곳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전 지도와 보급로를 펼쳐보면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올렉산드리우카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핵심적인 3개의 거대 행정구역인 도네츠크, 자포리자, 그리고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가 정확히 하나로 교차하는 절대적인 전략적 요충지이자 심장구입니다. 이 마을을 지배하는 자가 남동부 전체의 물류와 병력 이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침략군은 이 끔찍하고 기나긴 전쟁 기간 내내 이 세 지역의 통제권을 온전히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막대한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2026년 올해에는 자포리자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내륙 깊숙한 곳을 향해 폭풍처럼 진격하기 위한 거대하고 야심찬 침공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의 기습적이고 치명적인 반격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그 거창한 계획이 어느 정도 유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맹렬한 기세로 올렉산드리우카를 향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면서 전황의 시계는 완전히 거꾸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적군이 오래 더 깊은 내륙으로 진격하기 위해 반드시 차지하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도약대로 사용하려던 그 방대한 영토를 선제적으로 타격하여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감정적인 승리를 넘어 적의 미래 공격 계획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들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마비시키는 최고 수준의 전술적 쾌거입니다. 이번 남동부의 최신 반격 작전이 전 세계의 전략가들 사이에서 더욱 흥미롭고 심도 있게 분석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9월 도네츠크 방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보여주었던 그 강력한 압박 전술의 완벽한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지역의 모든 화력과 지혜를 집중하여 약 160제곱킬로미터, 즉 61.7제곱마일의 영토를 순식간에 탈환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멈추지 않고 그 되찾은 땅을 단기간에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요새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결과 포크로우스크 도시를 향해 진격하려던 침략군의 무리한 시도는 엄청난 병력 손실만을 강요당하는 참혹한 소모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겹겹이 쌓인 방어선을 어떻게든 뚫으려던 적군은 결국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피를 흘리고 참담하게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거 작전들은 우리가 왜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의 남동부 진격을 다시 한번 경이롭게 목격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명확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적의 허를 완벽하게 찌르고 전장의 거대한 흐름을 주도하는 이 서사시는 이제 막 숨막히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선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긴박한 소식들에 따르면 올렉산드리우카 방향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작전은 멈추기는커녕 지금 이 순간에도 매우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단순히 영토를 되찾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적군이 겪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철저하게 파고들어 더 넓은 지역을 수복하기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란 바로 침략군이 현대전의 핵심인 최상위 위성 통신망에 대한 접근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전장에서 통신망의 붕괴는 곧 군대의 눈과 귀가 멀어버리고 뇌와 수족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적군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통신 대안을 완벽하게 구축할 때까지 이 압도적이고 치밀한 우크라이나의 진격은 절대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적군이 그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거대한 위기에 처한 침략군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가장 최선의 방책은 5세대 통신 단말기를 매단 커다란 열기구를 하늘로 띄우는 구시대적이고 낡은 방법뿐입니다. 하지만 전장의 혹독한 환경과 변덕스러운 기상 조건 속에서 이 조잡한 열기구들은 한 번에 고작 며칠 동안만 불안정하게 공중에 머물 수 있을 뿐이며 작은 타격이나 강풍에도 쉽게 추락하고 맙니다. 이는 우주 공간에 촘촘하고 안전하게 배치된 거대한 위성 통신망을 결코 대체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적군의 전선 전체에 걸친 통신과 지휘 통제 체계는 거의 마비 상태에 가깝게 전락하고 있습니다. 부대 간의 교신이 끊기고 지휘관과 전선의 병사들이 소통하지 못해 우왕좌왕할 때 우크라이나의 첨단 정찰 자산들은 그 혼란을 정확히 포착하고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괴멸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남동부 전선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전투의 핵심이며 정보전에서 완전히 밀려버린 침략군의 상황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참담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총사령관은 공식적인 통신망을 통해 최근 거둔 대규모 전과를 보고하면서 우리의 작전 계획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확고하며 방어자들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설정된 임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완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방어 능력을 빈틈없이 강화하고 전선의 각 구역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여 우크라이나 영토를 온전히 해방하기 위해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조율된 방식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압박과 전장에서의 빛나는 성과는 단순히 총칼이 부딪히는 물리적인 전장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외교전과 심리전의 영역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남동부로 맹렬하게 밀고 들어가는 데에는 침략군의 최고 권력자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거대한 기만수를 산산조각 내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침략국의 지도자는 지난 수개월 동안 끝없이 이어지는 평화협상 테이블에서 자신들을 모든 것을 정복하는 무적의 군대로 포장하고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강력한 힘 앞에 곧 무너질 나약하고 작은 나라로 묘사하는 특정한 서사를 확립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뻔뻔한 선전선동을 통해 평화협상의 주요 중재자로 나선 서방 국가들과 외교정책 결정자들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침략군의 승리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믿게 만들려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끔찍한 분쟁의 진실을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침략군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풍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와 교묘한 정치적 속임수가 난무하는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침략국의 지도자가 자신만의 거짓된 승리의 환상을 서방 세계의 귀에 달콤하게 속삭일 때 우크라이나는 가장 잔혹하고 차가운 진실, 즉 전장에서 직접 거둔 승전보를 통해 그 달콤한 거짓말을 무참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1제곱킬로미터의 영토 하나하나는 우방국들과 전 세계 동맹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굳건히 싸우고 있으며 침략군이 주장하는 붕괴 따위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뚜렷한 신호입니다. 주요 국제 언론 매체들 역시 전쟁이 이미 5년 차에 접어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침략군이 주장하는 불가피한 승리가 완벽한 허구임을 입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가 북동부의 주요 도시를 정리하고 남동부 지역의 여러 마을을 성공적으로 탈환함으로써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하던 침략군 장군들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명한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의 국방안보부문 전문가 역시 적의 지도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려는 처절한 몸부림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거대한 반격은 적군의 군사적 전진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그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쌓아 올리려던 거짓된 선전의 모래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항상 승리하며 전장의 총성이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하게 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거짓된 선전을 무너뜨리는 동안 전장에서는 더욱 치명적이고 실질적인 군사적 체스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아 침략군을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끔찍한 함정 속으로 몰아넣는 고도의 전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이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반격을 단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다가오는 2026년의 뜨거운 여름, 그리고 침략군이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던 대규모 공세라는 더 거대하고 임박한 위협을 정확히 향해 있었습니다. 적군은 수개월 동안 점령지 후방에 막대한 규모의 예비 병력과 물자를 차곡차곡 비축하며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단숨에 뚫어버릴 거대한 파도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참호 속에 웅크린 채 그 무자비한 파도가 밀려오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렸다면 그 결과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방어만으로는 결코 이 잔혹한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쥘 수 없다는 차가운 군사적 진리를 우크라이나 지휘부는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과감한 선제 타격을 선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1분리강습연대의 지휘관인 드미트로 필라토프 대위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거둔 눈부신 성과에 대해 전 세계가 놀랄만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의 진정한 목표가 단순히 지도상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는 화려한 돌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굳은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언론의 화려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탈환된 영토의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전술적 목적이 그 이면에 은밀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략군이 원래 공격을 계획했던 곳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철저하게 계산하고 완벽하게 설계한 전장으로 적의 소중한 예비 병력을 강제로 투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 전쟁 전체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문제이며 전장의 룰을 우크라이나가 직접 다시 쓰는 완벽한 판짜기 예술입니다. 침략군은 자신들이 이미 안전하게 확보했다고 굳게 믿었던 남동부 영토가 갑작스러운 공세에 무너져 내리자 엄청난 충격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선이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여름 대공세를 위해 애지중지 아껴두었던 소중한 정예 예비 병력들을 허겁지겁 빼내어 우크라이나가 파놓은 불지옥 속으로 급히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훈련받고 준비했던 공격 임무와는 전혀 다른 낯선 방어 전장에 갑작스럽게 투입된 침략군의 병사들은 우크라이나의 정교하고 압도적인 화력 타격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적의 최고 지도자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시나리오, 즉 귀중한 예비 전력이 무의미한 방어전에서 무참히 소모되는 끔찍한 상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영리한 기동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의 적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며 자신들을 위한 또 다른 완벽한 기회의 창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욱 놀랍고 적군의 입장에서는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서운 사실은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시르스키가 이미 지난 1월에 이러한 전략적 의도를 세상에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선언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군사 전문 매체와의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방어만 하는 수동적인 태도에 머물지 않고 작전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기 위해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군이 우크라이나의 적극적인 전진을 저지하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무기, 그리고 탄약을 강제로 소모하고 철수하게 만들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적의 최고 지도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참담한 일들을 미리 경고하는 엄청난 자신감과 여유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략군은 다가오는 파멸을 막기 위해 둔탁한 군사, 기계를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취한 이 체계적이고 무자비한 접근 방식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그들은 이미 완벽한 승리의 패를 쥐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카드를 세상에 투명하게 내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냉철한 예언은 핏빛 전장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적군의 예비 병력을 강제로 돈으로 끌어들여 불태워버리는 이 치명적인 전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뉴스 매체들이 2월 20일에 심층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예비 전력이 바닥을 드러낸 침략군은 이제 은밀한 동원령, 즉 강제적이고 연속적인 무자비한 징집 형태를 통해 억지로 병력을 끌어모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국을 위해 자발적으로 전장에 나가려는 자원병의 발길은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끊겼고 지도부는 총을 쥐어본 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우크라이나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방어선의 거대한 구멍을 메우는 고기방패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 전술의 극치이자 지휘관의 무능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며 우크라이나 군의 빛나는 천재성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거대한 피해 체스판 위에서 침략군의 지휘부는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압도적인 물량 공세는 우크라이나의 지능적인 유인 전술과 공간 창출 능력 앞에서 그 파괴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강제 동원령으로 끌려온 훈련받지 않은 징집병들은 전장의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극도의 공포와 절망에 빠져 전의를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침략군 전체의 사기를 바닥없는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치명적인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오만함과 치명적인 오판이 빚어낸 이 비극적인 상황은 스스로 깊은 무덤을 파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혼란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켜보며 다음 단계의 더욱 치명적인 일격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남동부 전선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그 통제권은 오직 전장의 규칙을 지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적은 우크라이나가 연주하는 죽음의 교향곡에 맞춰 억지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슬픈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적군을 슬픈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며 남동부 전선의 통제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지도상의 영토를 넓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공세적인 움직임의 이면에는 다가올 참혹한 여름을 대비하기 위한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한 방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휘부는 침략군이 여름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군사 연구기관들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적의 군사 지도부는 다가오는 여름에 우크라이나의 남부와 동부 영토, 즉 지금 우크라이나가 맹렬하게 영토를 수복하고 있는 바로 그 핵심 지역에 대규모 공세를 집중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주요 도시들을 향해 진격하려던 적의 거대한 여름 대공세는 우크라이나의 선제적인 기습 타격으로 인해 시작도 하기 전에 치명적인 궤도 이탈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어렵게 탈환한 4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 위에 그저 승리의 깃발만 꽂아두고 가만히 앉아 다가올 공격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이 넓은 영토를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방어선, 즉 킬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파멸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토목 작전과 군사공학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예비역 장교 안드리 크라마로우의 냉철한 분석에 따르면 과거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방향에서 적군이 15만 명에 달하는 막대한 예비 병력을 집결시킬 때 충분히 견고한 방어선을 제때 구축하지 못하는 뼈아픈 실수를 겪은 바 있습니다.
침략군은 과거에 그 방어의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특정 진지들을 점령할 수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강력하고 체계적인 반격을 통해 그 진지들을 다시 완벽하게 탈환했습니다. 이는 침략국의 최고 권력자에게 두 번 다시는 과거와 같은 틈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서늘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침략군이 다가오는 여름에 무너진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 남동부를 향한 대규모 진격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인다면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방금 해방시킨 거대한 영토 위에 새롭게 설계한 끔찍한 죽음의 구역을 반드시 두 발로 걸어서 통과해야만 합니다. 최전선 너머로 무려 20km, 즉 12마일이 넘는 엄청난 깊이로 아득하게 펼쳐진 이 파멸의 공간은 적군이 아주 짧은 거리를 전진할 때마다 수천 명의 병력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하도록 무수히 많은 방어망이 겹겹이 설계된 현대 군사공학의 잔혹한 걸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거대한 방어구역에서 대자연의 지형이 가진 모든 이점을 완벽하게 자신들의 무기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거대한 평원 위에는 수없이 많은 철조망이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혀 있습니다. 전선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원통형 철조망 무더기들은 진격하는 침략군의 보병들을 진흙탕 속에 태처럼 빠뜨리고 그들이 장비를 이용해 그것을 힘겹게 절단하며 진격 속도를 늦추도록 강제합니다. 지면 위에는 육안으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얇은 철조망들이 거미줄처럼 은밀하게 깔려 있어 방심한 병사들의 발목을 낚아채고 부대 전체의 전진을 또다시 방해합니다. 적군이 보병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한 전차와 기계화 부대를 이 죽음의 구역으로 밀어넣으려 시도한다면 그들은 곧바로 용의 이빨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애물과 깊게 파인 대전차 참호라는 거대한 인공절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모든 거대한 구조물은 오직 적의 기동력을 빼앗고 그들을 멈춰 세우기 위해 치밀한 수학적 계산 아래 배치된 함정들입니다. 나아가 대지 곳곳에는 적의 전차 궤도를 날려버리고 장갑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 수많은 대전차 지뢰가 조용히 숨죽인 채 폭발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밀하고 거대한 방어망의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잿빛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은 수천 대의 첨단 무인 항공기들입니다. 파멸의 공간, 저 멀리 안전한 후방에서 원격으로 조종되거나 우크라이나군이 은밀하게 파놓은 지하 터널 구조물에서 솟아오르는 이 정교한 드론들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적군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주시합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정찰 드론들은 철조망과 대전차 장애물에 가로막혀 우왕좌왕하는 침략군의 돌격 부대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좌표를 전송합니다. 목표물이 확인되는 그 짧은 순간 하늘 높은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타격 드론들이 일제히 강화를 시작합니다. 1인칭 시점 조종 드론들이 장애물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적군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며 침략군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타격을 가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모든 겹겹의 방어선은 결국 적군을 자신들이 원하는 좁고 치명적인 병목 구간으로 억지로 밀어넣기 위한 거대한 몰이 사냥과 같습니다. 침략군이 우크라이나가 파놓은 이 비좁은 죽음의 골목에 갇히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무인 항공기와 정밀 미사일 그리고 묵직한 포병의 화력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적의 공격 의지 자체를 완벽하게 분쇄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40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되찾은 진정한 이유이자 다가올 전투를 준비하는 완벽한 통제력의 증명입니다. 남동부 지역에 이토록 무시무시하고 정교한 파멸의 공간을 더 많이 창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단행한 거대한 반격 작전의 궁극적인 본질입니다. 우크라이나 지휘부는 적군의 대규모 공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적군이 단일 인치의 영토를 차지하려 할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피를 흘리게 만들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방어를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선제적 공격이며 그 자체로 눈부시게 공격적인 형태의 방어 전술입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략군이 이 거대한 전략적 함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장의 주도권은 이미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우는 지난 1월 20일에 열린 주요 언론과의 만남에서 이 모든 거대한 체스판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2026년 우크라이나의 핵심 전략이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략국이 전쟁을 끝없이 유지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압도적인 힘을 통해 강압적인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올해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 중 하나가 매달 5만 명에 달하는 적군의 병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전장에서 강제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기적적으로 해방시킨 그 방대한 영토 곳곳에 거대한 입을 벌리기 시작할 파멸의 공간들은 바로 이 엄청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침략국이 자신들의 젊은 병사들을 그저 소모적인 자원이나 장기판의 말처럼 무가치하게 취급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적의 최고 권력자가 그 무의미한 자원을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고갈시키도록 무자비하게 강제할 침략군은 이미 전략적, 전술적, 그리고 외교적인 모든 전선에서 완벽하게 기만당하고 허를 찔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금까지 이 잔혹한 전쟁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그 어떤 참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끔찍한 여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침략국의 오만한 지도부는 이 모든 정교한 덫과 치명적인 함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병사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 전선에서도 좁은 구역에 갇혀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머지않아 이 남동부 전선에서도 똑같이 비극적이고 참담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창조해낸 이 치명적인 방어구역 전략으로 인해 침략군은 이미 인력과 막강했던 기갑 전력 그리고 막대한 국가적 자금에서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손실을 입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본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의 이번 반격은 단순히 흙먼지 날리는 영토를 수복하는 1차원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첫째, 그들은 잃어버렸던 광활한 4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눈부시게 되찾았습니다. 둘째, 전 세계를 상대로 적군이 뻔뻔하게 퍼뜨리던 승리의 환상과 외교적 선전을 산산조각내며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다가올 여름의 거대한 군사적 위협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정교한 죽음의 덫을 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빛나는 성과는 현대 군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완벽하고 경이로운 전략의 승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토록 대담하고 천재적인 우크라이나의 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가오는 뜨거운 여름, 과연 남동부 전선의 거대한 판도는 어떻게 흔들리게 될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현대전의 치열한 흐름과 숨겨진 전장의 진실을 파헤치는 심도 있는 군사 다큐멘터리를 계속해서 만나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